성희가 웃는 순간 수빈은 이 싸움이 협상이 아니라 사냥이라는 걸 직감했는데요. 그 웃음이 이상하게도 안심이 아니라 도망치면 더 재미있겠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수빈은 숨을 한번 삼키고 골목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검은 차가 소리도 거의 없이 앞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오더니 딱 수빈 앞을 막아섰습니다. 수빈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렸고 성희가 혼자 내렸습니다. 수빈은 그게 더 불안했는데요. 성희는 혼자일 때 훨씬 계산이 빠르고 훨씬 잔인해지니까요. 성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수빈을 불렀습니다. 수빈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면서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이 스마트폰에 닿았고요. 수빈은 화면을 보지 않고도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습관이었고 생존이었고 마지막 안전장치였거든요. 성희는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빈은 그 봉투가 열리기 전부터 심장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성희가 사진을 꺼내 수빈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상철이 새벽에 일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정이 매장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수빈이 사는 집 앞을 먼 거리에서 찍은 사진까지 한 장 한 장이 정확했습니다. 수빈은 목이 말랐는데 침이 안 나왔습니다. 성희는 미소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가족분들 참 열심히 사시네요. 수빈은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열심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약점이었거든요. 수빈이 억지로 목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성희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뜻이요. 수빈 씨가 똑똑하게 움직이면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죠. 수빈은 치밀어 오르는 걸 꾹 눌렀습니다. 저랑 성재 오빠 일은 저희가 결정할 문제예요. 성희의 눈빛이 잠깐 식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었습니다. 성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감정으로 선택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수빈 씨가 계속 버티면 나도 내 방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수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건드리지 마세요. 성희는 사진을 봉투에 다시 넣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을 건드린 게 아니에요. 가족이 다치지 않게 해주는 거죠. 수빈 씨가 말을 잘 들으면요. 성희는 차에 다시 탔습니다. 성희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마지막으로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수빈 씨, 다음에 내가 다시 나오게 만들지 말아요. 차가 떠난 뒤에도 수빈은 그 자리에서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빈은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그 숫자를 보자 오히려 숨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내가 가진 건 이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수빈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방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클라우드로 옮겼습니다. 노트북에도 저장했고 외장하드에도 복사해뒀습니다. 수빈은 이렇게까지 해야 마음이 조금 놓였는데요. 자기가 지금 겁을 먹은 게 아니라 준비를 시작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빈은 방 한쪽에 있는 옥내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수빈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나 지금 너무 무서운데요. 그런데 무서워서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은 더 커져요. 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 기록으로는 부족해요. 성희는 이런 걸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거든요. 수빈은 서랍을 열어 초소형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유튜브 촬영용으로 사둔 장비였습니다. 손바닥만한데 화질은 꽤 선명했습니다. 수빈은 카메라를 쥐고 한참 멍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도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도망치면 성희는 더 대담해집니다.
맞서면 적어도 판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수빈은 거실로 나갔습니다. 다정이 밥을 차려놓고 수빈 얼굴을 살폈습니다. 수빈아, 어디 아프니? 수빈은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요, 엄마. 그냥 피곤했었어요. 다정은 믿지 않았습니다. 괜찮으면 내 눈이 그렇게 안 떠. 수빈은 밥을 입에 넣었는데요. 맛이 하나도 안 느껴졌습니다. 상철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수빈 가슴을 더 쿡쿡 찔렀습니다. 수빈은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일 새벽에도 나가겠지. 그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수빈은 그날 밤 성재에게 바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하면 성재가 당장 달려올 걸 알았거든요. 수빈은 달려오는 성재보다 뒤에서 함께 버텨줄 성재가 필요했습니다. 수빈은 먼저 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혁이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너 목소리 왜 그래? 수빈은 괜찮은 척 했습니다. 오빠, 나 멀쩡해요. 지혁은 딱 잘랐습니다. 멀쩡한 애가 지금 그런 말투를 쓰겠냐? 수빈은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지혁은 끝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네. 수빈은 눈물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빠, 나 뭐부터 해야 해요? 지혁이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너부터 지켜. 엄마 아빠는 내가 지킬게. 수빈은 그 말이 고마운데도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나 때문에 오빠까지 끌려 들어오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나 도망 안 갈 거예요. 지혁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똑똑하게 움직여. 성인은 약한 데부터 흔든다. 그 약한 데가 엄마 아빠면 난 그걸 막는다. 다음 날 아침 수빈은 자신의 채널에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얼굴은 안 나오게 했습니다. 손과 책상과 조용한 조명만 보이게 했습니다. 수빈은 짧게 말했는데요. 나는 말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기록으로 살아남는 사람이에요. 댓글이 순식간에 달렸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질문이 쏟아졌고 누굴 겨냥했냐는 추측도 붙었습니다. 수빈은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차분해졌습니다. 성희 같은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소문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건 미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성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빈은 일부러 한 박자 늦게 받았습니다. 급하면 성희가 이겼다고 느낄까 봐요. 성희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수빈 씨, 요즘 생각이 많나 봐요. 수빈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제 얘기예요, 이사장님. 성희가 웃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네요. 수빈은 물었습니다. 뭐요? 성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빈 씨가 어디까지 하는 사람인지요. 수빈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성희는 자백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희는 확인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누구 편인지, 누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누가 언제 무너질지, 그걸 확인하려고 사람이 직접 나오는 거였거든요. 수빈은 그날 성재를 만났습니다. 성재는 수빈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지? 수빈은 말 대신 이어폰을 건넸습니다. 성재가 녹음을 듣는 동안 손등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끝까지 듣고 나서 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잘못 아니에요. 성재는 그 말이 더 미안한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내가 끝낼게. 수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끝내면 성희 이사장님은 오빠를 끝낼 거예요. 성재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수빈은 그 흔들림을 잡아주듯 말했습니다. 오빠, 싸움 방식 바꿔요.
성희 이사장님은 법도 여론도 계산해요. 그런데 기록은 그 계산을 망가뜨리거든요. 성재가 묻었습니다. 너 위험한 거 하려는 거지. 수빈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위험해요. 근데 이대로는 더 위험해요. 성재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같이 하자. 혼자는 안 돼. 수빈은 지역도 따로 불렀습니다. 지역은 카페에서 수빈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너 지금 진짜로 들어갈 생각이지?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역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성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더럽게 움직인다. 수빈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제대로 찍어야 해요. 지역은 지도를 펴고 동선을 잡아줬습니다. 사람 많은 곳, CCTV 있는 곳, 출입구 2개 이상인 곳. 수빈은 그런 체크리스트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는데요. 혼자서 상상할 때는 공포였는데 계획으로 바뀌니 싸움처럼 느껴졌습니다. 약속 전날 수빈에게 영라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빈 씨, 내일 나가요. 수빈은 손이 굳었습니다. 수빈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니, 어떻게 하셨어요? 영라 답장은 더 짧았습니다. 엄마는 다 알아요. 수빈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성희는 이미 수빈의 움직임을 꿰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빈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성희가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성희가 흔들릴 수 있는 지점을 뜻하기도 했거든요. 성희는 불안할 때 사람을 확인합니다. 확인하려고 나왔다는 건 성희의 마음에도 흔들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약속 당일 수빈은 1시간 먼저 도착했습니다. 수빈은 구석자리에 앉아 가방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정면을 향하도록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수빈은 손이 떨렸지만 호흡을 길게 잡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먹잇감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미끼야. 그 미끼가 물리면 그 순간부터는 내 기록이 칼이야. 정각이 되자 성희가 들어왔습니다. 성희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흰색 벤츠키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성희는 앉기 전에 주변을 한번 훑었습니다. 수빈은 그 시선을 보면서 더 확신했습니다. 성희는 이미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더 크게 말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희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빈 씨, 일찍 왔네요. 수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이사장님. 성희가 묻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예요? 수빈은 미리 준비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게 만들고 목소리를 조금 떨리게 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대로 할게요. 성재 오빠 포기할게요. 성희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명한 결정이네요. 수빈은 바로 본론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성희는 승리했다고 느낄 때 말이 길어지거든요. 수빈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장님. 왜 그렇게까지 반대하셨어요? 성희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수빈 씨 집안이 성재에게 도움이 되나요? 수빈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수빈은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무너지는 척했습니다. 저는 그냥 진심으로 좋아했을 뿐인데요. 성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줘요. 사랑이 집안을 지켜줘요. 수빈은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수빈은 한 번 더 유도했습니다. 이사장님은 늘 이렇게 하셨어요. 성재 오빠 주변을 정리하는 거요. 성희의 눈빛이 잠깐 움직였습니다. 수빈은 바로 이어갔습니다. 은호 선배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성희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 1초가 수빈에게는 금광이었습니다. 수빈은 그 1초를 놓치지 않고 더 순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 선배도 이사장님이 정리하신 거예요. 성희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차가웠습니다. 그 여자는 내가 처리했어요. 완벽하게요. 수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카메라는 성희 얼굴을 선명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떨리는 척 더했습니다. 처리했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성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는데요. 그런데 결국 말을 시작했습니다. 성희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과시하고 싶어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특히 자기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알아서 뭐하게요? 수빈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했었어요. 이 사장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요. 성희가 방심했습니다. 성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은호, 그 애는 사실 내 친딸이에요. 수빈은 순간 연기를 잊었습니다. 진짜로 충격이었습니다. 친딸이요. 성희가 아무렇지 않게 이어갔습니다. 쌍둥이였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수빈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성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들은 데리고 있었고 딸은 보육원에 두었죠. 그리고 아들이 아팠어요. 한우진. 간이식이 필요했거든요. 수빈은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빈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재의 배다른 동생. 성희가 밀어 올리려는 후계자. 수빈은 최대한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은호 선배를 찾으신 거예요. 성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중에 맞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확률이 높은 쪽을 찾은 거죠. 수빈은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성희는 담담했습니다. DNA 등록 같은 건 생각보다 쉬워요. 그리고 처음엔 클라이언트인 척 접근했죠. 일 맡기고 친해지고 나를 롤모델로 보게 만들고. 수빈은 차마 믿기 어려웠습니다. 성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검진 때는 몰래 적합도 검사도 했어요. 적합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빠르게 움직였죠. 수빈은 손가락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성희는 마지막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결국 간이식 받았고 내 아들은 살았어요. 그 순간 수빈은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자백을 받는 날이 아니라 악마가 자기 발자국을 자랑하는 날이구나.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이사장님. 성희는 수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하게 굴어요. 수빈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현명하게 굴라는 말은 내가 내 손안에 있어라 라는 말입니다. 수빈은 미소를 억지로 지었습니다. 네, 이사장님.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수빈 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성재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내 오른쪽. 수빈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돌리면 끝이거든요. 대신 수빈은 커피잔에 비친 유리 반사로 사람 그림자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성희가 그 반응을 읽었는지 낮게 말했습니다. 수빈 씨, 너무 앞서가면 다쳐요. 수빈은 그 말이 경고가 아니라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성희는 이미 누군가를 불러놓은 걸지도 몰랐습니다. 수빈은 오늘의 목표를 바꿨습니다. 오늘은 끝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입구만 확인합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갑니다. 수빈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저 오늘은 질게요. 성희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성희는 이기는 순간에 말이 길어지거든요. 수빈은 그 길어지는 순간을 기록으로 다 받아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영나가 나타났습니다. 수빈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영나는 수빈 옆에 서서 성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성희 표정이 굳었습니다. 성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영나야, 너 지금 누구 편이니? 영나는 떨리는 듯 했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편이요.
그래서 더 그만하라는 거예요. 수빈은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영나가 엄마 편이라면서 엄마를 막고 있었습니다. 영나는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지금 너무 많이 말했어요. 성희가 웃었습니다. 성희가 웃을 때 가장 무섭다는 걸 수빈은 알고 있었습니다. 영나도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영나 뒤에서 지환이 들어왔습니다. 영나는 지환을 보자마자 낮게 말했습니다. 오빠 잠깐만. 지환은 영나에게 반말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지환은 수빈을 보며 습관처럼 존댓말이 나왔습니다. 수빈 씨 괜찮아요.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끼어드는 건 영나가 이미 위험을 감지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성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희는 앉아있는 채로 영나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참 이상했는데요. 엄마가 딸을 보는 눈이 아니라 약점을 가진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성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나야, 너 오늘 집에 들어오지 마. 영나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빈은 그 한마디로 알았습니다. 성희가 영나를 얼마나 조여왔는지요. 영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요. 그런데도 말해야 해요. 성희는 미소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무서우면 조용히 해. 영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여기서 끝나야 해요. 수빈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영나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어서 끼어든 게 아닙니다. 영나는 성희의 약점을 쥐고 있고 그 약점 때문에 지금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수빈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눈물이 나게 했는데요. 수빈은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울면 성희가 이겼다고 느낄까 봐요. 수빈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빈은 성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 성희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뭘 고마워해요? 수빈이 대답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말해주셔서요. 성희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수빈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빈은 가방을 들고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성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수빈 씨, 나를 적으로 만들지 마요. 수빈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이사장님, 이미 적이었잖아요. 수빈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 공기가 차가웠는데요. 수빈은 그 차가움 덕분에 정신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수빈은 골목으로 들어서자마자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녹화 파일이 멀쩡했습니다. 성희 얼굴도 선명했고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수빈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살았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수빈은 곧장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나왔어요. 성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수빈이 짧게 말했습니다. 다 찍혔어요. 성재가 숨을 삼켰습니다. 지금 어디야? 수빈이 대답했습니다. 사무실로 갈게요. 수빈이 성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지혁도 와 있었습니다. 지혁은 수빈을 보자마자 묻지도 않고 물을 건넸습니다. 수빈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수빈이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성희의 자백이 이어졌습니다. 은호가 친딸이라는 말도, 한우진 얘기도, 몰래 검사 얘기도 다 들어 있었습니다. 성재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빈은 마지막 장면에서 영나가 끼어드는 순간을 멈췄습니다. 수빈이 말했습니다. 오빠, 이건 그냥 연애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가온재단, 우진, 은호 선배, 영나 언니 다 연결돼 있어요.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짓말을 제일 싫어해. 진석 아버지는 속인 사람을 절대 용서 못해. 수빈은 그 말이 희망처럼 들리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진석은 성희를 믿고 있었거든요. 믿음이 큰 사람은 배신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날 밤 수빈은 은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혁은 수빈에게 말렸습니다. 지금은 은호까지 끌어들이지 마. 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은호 선배는 당사자예요. 자기 얘기를 자기가 모르고 살았던 거잖아요. 지혁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지혁은 수빈이 말한 당사자라는 단어에 흔들렸습니다. 지혁은 결국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같이 간다.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같이 있으면 수빈이 덜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수빈과 지혁은 AP 근처 카페에서 은호를 만났습니다. 은호는 지혁을 보자마자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선배, 무슨 일이에요? 지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빈이 내 얘기해야 한대. 은호는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수빈은 숨을 고르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수빈이 영상의 일부를 틀었습니다. 성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은호는 처음에는 표정이 없었는데요. 친딸이라는 말이 나오자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우진 이름이 나오자 손이 떨렸습니다. 은호는 화면을 멈추고 수빈을 봤습니다. 수빈 씨, 이거 진짜예요. 수빈이 대답했습니다. 선배, 성희 이사장님 목소리예요. 은호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은호는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나를 그렇게 찾은 거였어. 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혁은 은호가 무너지는 걸 구경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지혁은 대신 수빈을 봤습니다. 수빈은 은호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 이제 끝내요. 선배 혼자였으면 평생 못 끝냈을 거예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고개가 동일하기보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에게서 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호는 수빈 앞에서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은호는 폰을 쥐고 한참을 떨었습니다. 수빈은 그 떨림이 이해됐습니다. 순이는 성희를 증오합니다. 그리고 순이가 이 사실을 알면 그 증오는 폭발로 바뀝니다. 은호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빈은 옆에서 듣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순이 목소리가 스피커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여자 이름 다시 말해봐. 성희. 그 순간 순이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순이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또 우리 인생을 건드렸구나. 은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빈은 그 한마디에서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더 커집니다. 순이가 움직이면 그건 감정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다음 날 성재와 영나가 함께 진석을 찾아갔습니다. 수빈은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수빈이 가면 성희가 바로 수빈을 공격할 구실을 만들 거였거든요. 성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진석은 두 사람 표정을 보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성재는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셔야 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성희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은호가 친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우진 간이식 얘기가 나왔습니다. 몰래 검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진석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진석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진석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성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한 말이에요. 영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아빠를 속였어요. 그리고 저도, 오빠도 다 속였어요. 진석은 바로 성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진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무서웠는데요. 진석은 폭발하기 전에는 꼭 이렇게 조용해집니다. 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성희를 불러라. 성희는 거실로 들어오면서도 평정이었습니다. 성희는 자기가 어떤 표정을 해야 상대가 흔들리는지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성희가 진석을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진석은 대답 대신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진석이 재생을 눌렀습니다. 성희 목소리가 다시 흘렀습니다. 성희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성희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 입으로 말해봐. 이게 뭐냐고. 성희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성희가 결국 말했습니다. 우진이가 아팠어요.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진석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진석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버렸던 딸을 찾아서 속이고 이용한 거냐? 성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난 내 사람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한다고 했다. 성희는 무너졌습니다. 성희는 무릎이 풀려 앉았습니다. 그런데도 성희 눈빛이 완전히 꺾이진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성희는 끝까지 계산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진석은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이혼이야. 성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감정으로. 진석이 잘랐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다. 성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성희는 이 집에서 감정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성희는 다른 판을 꺼내려 했습니다. 성희는 천천히 일어나 영란을 봤습니다. 영란야, 너 내가 나를 여기까지 몰았니? 영란은 온몸이 떨렸지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여기까지 몰았어요. 성희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성희는 웃을 때가 제일 위험했습니다. 성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로 움직여야겠네. 그날 밤 수빈 폰으로 모르는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수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자가 왔습니다. 수빈 씨, 녹음이랑 영상 잘 보관해요. 수빈은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성희가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성희는 지금 법정 싸움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성희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즉시 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혁이 받았습니다. 수빈이 말했습니다. 오빠, 성희 이사장님이 움직이려 해요. 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느낌이 왔다. 그리고 수빈아. 지혁이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내 회사는 괜찮아. 성희랑 사업적으로 엮인 적도 없어. 그런데도 흔든다면 그건 다른 목적이야. 수빈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른 목적. 그 말이 의미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흔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상철과 다정, 그리고 수빈 자신. 수빈은 그날 밤 다시 옥내 사진을 봤습니다. 수빈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진짜 사냥터에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나 이제 도망 안 갈 거예요. 수빈은 카메라를 다시 챙겼습니다. 그리고 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이제부터는 우리가 먼저 움직여요. 성재 답장은 짧았습니다. 그래. 이번엔 우리가 사냥하자. 수빈은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 아래에 흰색 벤츠가 잠깐 멈췄다가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수빈은 숨이 멎었습니다. 성희는 이미 근처까지 와 있었던 겁니다. 수빈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희는 패배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을 갈아엎는 사람입니다.
수빈은 조용히 폰을 들어 녹음을 켰습니다. 수빈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성희 이사장님, 이번엔 내가 당신을 찍을 거예요. 끝까지요.